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작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형은 장남으로서 늘 아버지의 기대를 짊어졌지만 그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다. 나는 달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현장을 돌며 배웠다. 민준아, 이 벽돌 하나가 가족의 미래야. 아버지의 말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나는 대학 대신 회사에 들어갔다. 형은 대학에 갔지만 중퇴하고 방황했다.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자 나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물려받았다. 그때 회사는 겨우 50억 원 규모였다. 처음 몇 년은 지옥이었다. 밤낮 없이 현장을 뛰고 거래처를 설득했다. 우리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계약을 따냈다. 형은 가끔 회사에 들러 돈만 챙겨갔다. 형, 같이 일하자. 내가 부탁해도 그는 웃으며 너 혼자 잘하네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늘 형 편이었다. 형은 약하니까 내가 양보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속은 썩어갔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회사가 성장할수록 내 희생은 커졌다. 결혼도 미루고 친구도 잃었다. 오로지 회사와 가족을 위해 살았다.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유언장에서 회사는 형과 나에게 공동으로 물려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내가 했다. 형은 이사로 앉아 배당금만 받았다. 민준아, 고맙다. 가끔 형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뿌듯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해고인가? 그날 사무실을 나오며 나는 이를 악물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물었다. 형이 왜 그랬어요?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형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라고 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 깨졌다. 15년의 충성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나는 형의 사무실로 갔다. 아니, 이제 내 사무실이 아니었다. 직원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왜?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형은 회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너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나빠졌어. 최근 프로젝트 실패가 내 탓이야. 거짓말이었다. 그 프로젝트는 형이 강행한 거였다. 내가 반대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형, 그건 내가 말하려 하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결정됐어. 퇴직금은 줄게. 퇴직금. 그게 다인가? 내가 키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대가로? 그 주말 나는 혼자 술을 마셨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내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형을 이해해. 형도 힘들어. 형은 늘 편안했다.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진 덕분에. 그날 밤 나는 옛날 서류를 뒤졌다. 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을 찾았다. 거기 숨겨진 조항이 있었다. 회사 경영권은 실질적 기여자에게, 하지만 형이 그걸 왜곡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이게 시작인가? 월요일 아침, 나는 회사로 향했다. 해고됐지만 아직 내 물건이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형의 책상 위에 이상한 서류가 보였다. 몰래 훑어보니 형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였다.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기록. 수억 원 이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게 형의 비밀. 내가 키운 회사를 팔아먹으려 한 건가?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프로젝트 실패도, 해고도. 형은 나를 쫓아내고 회사를 매각하려 했던 거다. 나는 그 서류를 복사했다. 떨리는 손으로.
집에 돌아와 변호사를 불렀다.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해요. 그날부터 내 복수가 시작됐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말할 때다. 재판이 시작됐다. 형은 처음에 웃었다. 동생이 미쳤어. 하지만 증거가 나오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울며 나를 말렸다. 가족인데 왜 그래, 가족. 가족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정에서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15년의 희생, 형의 배신, 아버지의 이혼. 판사는 내 편이었다. 형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회사 경영권은 내게 돌아왔다. 하지만 승리는 쓰디썼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너 때문에 형이 감옥에 갔어. 형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민준아, 미안.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용서되나? 나는 회사를 다시 일으켰다. 하지만 내 안에 빈자리가 있었다. 가족이라는 환상이 사라진 자리. 이제 나는 혼자다. 회사도, 돈도 있지만 진짜 가족은 없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배신당한 가족을 용서할 수 있나? 나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내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나? 그 주,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밤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가족을 지켜. 하지만 가족이 나를 지키지 않았다. 형의 배신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다. 그는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넘기려 했고 그 돈으로 해외 이민을 계획했다. 서류에서 발견한 그 사실이 나를 깨웠다. 변호사와 상의한 후 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형님, 왜 그랬어요? 법정 밖에서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어머니가 증인으로 나서 형을 변호했다. 민준이가 과도해요. 형은 실수한 거예요. 실수. 수억 원의 횡령이 실수인가? 나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은행 기록, 이메일, 심지어 형의 비서 증언까지. 직원들도 내 편이었다. 그들은 내가 회사를 키운 걸 알았다. 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오네가 어떻게. 그는 분노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판결날, 형은 3년형을 선고받았다. 어머니는 법정에서 쓰러졌다. 나는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다. 가족이 아니라고? 내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회사로 돌아온 나는 개혁을 시작했다. 형의 흔적을 지웠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내고 직원 복지를 강화했다. 회사는 다시 성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결혼하지 않은 내가 이제 누구와 나눌까? 친구들은 멀어졌고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몇 달 후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나는 매일 방문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형은 교도소에서 자살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에 내 가슴이 아팠다. 복수가 아니라 왜 이렇게 됐나?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결국 나는 형을 면회갔다. 유리 너머로 그는 늙어 보였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회사, 내 거야.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대답했다. 형,
늦었어. 하지만 내 속은 복잡했다. 용서할까? 아니,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왔다. 서울의 거리가 젖었다. 나는 생각했다. 가족이란 게 뭐지? 피로 연결된 채 서로를 상처 주는 존재? 아니면 서로를 지키는 울타리? 나는 더 이상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나는 이제 자유다. 희생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당신은 가족의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참을까? 싸울까?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에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는 컸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됐다. 의사는 마음의 병이에요 라고 했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갔다. 꽃을 사들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발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나를 탓했다. 형을 망쳤어.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내 죄책감은 커졌다. 복수가 승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냥 모두가 패배한 게임이었다. 회사에서는 성공이 이어졌다. 새로운 계약으로 매출이 1,500억을 넘었다.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공허했다. 집에 돌아오면 빈 방이 나를 맞이했다. TV를 켜도 소음만 들렸다. 그때 옛 연인 지은이가 연락 왔다. 민준아, 소식 들었어. 괜찮아. 우리는 10년 전 헤어졌다. 회사 때문에.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너 많이 변했네. 그녀의 말이 아팠다.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가족의 배신, 복수, 후회. 그녀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다. 민준아, 이제 내 인생 살아. 그 말이 위로가 됐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형이 출소했다. 2년 후였다. 그는 회사 근처에서 나를 기다렸다. 민준아, 화 좀 해. 그의 모습은 초췌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는 고백했다. 빚이 있었어. 도박으로. 회사 돈으로 메우려 했어. 도박? 그게 다인가?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절망이 보였다. 미안해. 그는 울었다.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왔다. 그에게 작은 일자리를 줬다. 멀리서. 어머니도 화해했다. 민준아, 우리 다시 가족이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이제 나는 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상처 주고 치유하는 과정이다. 지은이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회사 직원들만 왔다. 어머니는 웃었고 형은 멀리서 지켜봤다. 인생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그날의 교훈은 잊지 않는다. 희생은 한계가 있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가족은 어떤가? 배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진 않은가? 나는 결혼 후 새로운 삶을 살았다. 지은이는 내 상처를 보듬어줬다. 민준아, 이제 행복하자.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조용한 집에서. 회사 일은 여전했지만 주말은 우리 시간이었다. 산책하고 요리하고. 평범한 행복이 소중했다. 형은 변했다. 내가 준 일자리에서 열심히 했다. 가끔 연락 왔다. 민준아, 고마워.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왔다. 손주 언제 봐? 그녀의 농담에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심했다. 다시 배신당하지 않게.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정부 입찰. 나는 밤새 준비했다. 과거에 내가 돌아온 듯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은이가 곁에 있었다. 쉬어. 그녀의 말이 힘을 줬다. 입찰에서 이겼다. 회사는 2천억 규모로 성장했다. 그 성공 뒤에 형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과거 횡령을 반성하며 도왔다. 이 데이터 바이 그의 조언이 유용했다. 우리는 천천히 화해했다. 형, 다시 믿을게 하지만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다. 인생은 복잡하다. 배신과 용서, 후회와 성장. 나는 그 모든 걸 겪었다. 이제는 강해졌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자신을 더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그 월요일의 발견이 모든 걸 바꿨다. 만약 그 서류를 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희생양으로 살았을까?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 배신 앞에서 침묵할까? 맞설까? 나는 강해졌지만 가끔 과거가 떠오른다. 밤에 잠 못 이룰 때 아버지의 사진을 본다. 아빠, 제가 잘했나요? 대답은 없다. 하지만 나는 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다. 지은이와의 삶은 안정됐다.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미나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를 보며 다짐했다. 너는 희생하지 마. 내 인생 살아. 가족의 굴레를 반복하지 않게. 형은 이제 회사의 고문 역할이다. 우리는 대화한다. 과거를 회상하며. 민준아, 내 덕분에 깨달았어. 그의 말이 진심이다. 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행복하라. 이게 가족이야. 하지만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가슴의 흉터처럼. 그 흉터가 나를 만든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인생의 교훈, 가족은 소중하지만 맹목적 희생은 독이다. 자신을 지켜라. 그러면 진짜 자유를 얻는다. 당신의 인생에서 희생의 한계는 어디인가? 나는 그 흉터를 안고 산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한다. 오늘은 나를 위해 회사에서 결정할 때 가족을 생각하지만 우선은 회사와 나. 지은이는 내 지지자다. 민준아, 내가 행복하면 돼. 그녀 덕분에 균형을 찾았다. 아이 미나는 자라고 그녀의 웃음이 집을 채운다. 형과는 이제 친구처럼 과거를 웃으며 이야기한다. 그때 내가 바보였지. 그의 자조에 웃는다. 어머니는 이제 평화로워 라고 한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이게 내 이야기다. 배신에서 시작해 성장으로 끝난. 당신의 이야기는? 배신을 이겨낼 수 있나? 나는 이 이야기를 끝내며 한 가지를 말한다. 가족의 사랑은 때론 칼날이다. 조심하라. 하지만 사랑하라. 그게 인생이다. 가족이란 상처 주고 치유하는 존재. 당신은 용서할 수 있나?